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41회. 안녕하십니까. 네, 방콕 이스타 방구석에서 살고 있는 방콕 히키코모리 바보형 옆집 아저씨 다양한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샤이씨 돌아왔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날파리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잡아야 되는데. 진짜 짜증나네 또 갑자기. 이거 왜 여기만 있는 거야? 상당히 거슬리네. 이놈 초파리. 잡아야 되는데. 아직 그 친구를 못 잡았어요. 얘가 걘지는 잘 모르겠어. 방구석에 윙 날라다니는 우리 초파리 양. 초파리 남인지 양인지 알 수 없으나. 거슬려. 자, 241회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저야 항상 똑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무탈한 삶이 이제 제가 꿈꾸는 삶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좀 이슈 없이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 일상? 그러니까 사실 그게 최고 행복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도 없지만 너무 나쁜 일도 없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많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친다든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 지인, 그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그러면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가는 건 둘째고, 일단 마음이 되게 불편합니다. 특히나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친다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거나 이런 거가 없는 삶이 이제 제가 꿈꾸는 삶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참 이 인간이 이기적인 게 또 이제 조용하잖아? 그러면 또 자꾸 딴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그래도 꾸준히 많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근데 지금 제가 이 강의만 한 4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현장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현장도 재미없어, 사실은. 지겨워. 현장 일도 지겨워. 왜냐면 똑같은 일을 하루하루 진짜 한 십몇 년, 지금 제가 이제 커피 일만 24년째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강사를 빼면은 거의 한 20년 정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장 업무 일은 한 20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강사만 전문으로 한 거는 이제 올해로 이제 한 4년 차 들어갑니다. 왜냐면 2020년도 이제 11월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21년도, 22년도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는데, 이제 연차로만 보면 2020년, 21년, 22년, 23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4년 차 접어드는 거죠. 근데 이 강의라는 게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바리스타 2급, 바리스타 1급, 라떼아트, 로스팅 반, 핸드 드립, 음료 만들기 반,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패턴을 로테이션 돌듯이, 우리가 옛날에 학교 가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과목을 똑같은 패턴으로 돌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계속 이제 올라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는데, 한번 그걸 똑같은 걸 계속 한다 생각해봐. 그럼 이제 사람이 좀 지쳐요. 솔직히 좀 지치거든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지치겠어? 여러분 안 지친다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지점에 다다르면 사람이라는 게 조금은 무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원래 이게 미술적 용어로 기존의 방식을 계속 답습한다 이런 취지에서 나와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현상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르면 이제 우리가 흔히 권태기, 매너리즘 이런 게 옵니다. 실제로 커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게 한 1, 2년, 2, 3년 지나다 보면 사람이 조금 무료해지고 똑같은 패턴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10년, 20년 열정이 끝없이 불타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피를 하면서
여러 차례 어떤 권태기나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좀 약간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거든요. 갑자기 뭐 이제 회사 때려치고 나온다든가 뭐 기타 등등 막 개긴다든가 밑도 끝도 없이 막 개기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윗선임 이제 그 위에 있는 임원들한테 뭐 그럴 때 있잖아. 그냥 오늘 기분 더럽게 안 좋았어. 근데 갑자기 임원들이 와갖고 나한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야. 이제 까대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욱하는 거죠. 에이씨! 뭐 이러면서 이제, 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조직 생활에 적응을 못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빌빌거리는 이유가, 참을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조직 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줄도 잘 서고 막 아부도 잘하고 싸바싸바도 잘했으면 여기 없지. 내가 이런 거 안 하고 있지. 그냥 돈 잘 벌면서 그냥 조직 생활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워낙 개기고 막 사고 치고 하니까 이제 이 커피 업계 쪽에서도 이제 문자로 이제 찍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아무튼 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문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조금은 일상의 똑같은 삶의 패턴이 조금 무료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취지에서 물론 그렇다고 강의를 뭐 대충대충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요즘에 이제 학원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강의를 열심히 하면 학원생들도 역시 그런 거를 좀 알고 잘 따라와 주거나 그러면은 그 강의가 더 재밌어지면서 뭐 보다 나은 시너지가 나올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관심도 없다. 커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수업 듣고 그냥 뭐 그냥 시간 때우고 간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강사하는 게 재미없다, 이제 무료하다, 뭐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또 똑같은 강의의 패턴을 또 하다 보니 조금은 무료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서두부터 개소리 좀 했고요. 지금 제 옆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먹었던 그 이디야 꽁부차 레몬 라임인가? 그걸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먹다 보니까 중독되네요. 이게 좀 물을 좀 많이 타면 어떤 맛이 나냐면 약간 포카리 스웨트? 약간 게토레이 맛도 납니다. 약간 링티? 약간 요런 그 이온 음료 있죠? 이온 음료스러운 맛도 사실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물을 좀 많이 타서 먹으면 약간 짭조름한 이온 음료들, 특히 뭐 게토레이나 뭐 파워에이드, 뭐 포카리 스웨트, 뭐 레몬 향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과즙 향이 첨가된 그런 음료 같은 맛이 나서 좀 의외로 또 이게 먹을만 하네? 그러면서 지금 홀짝홀짝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가 이걸 한 두 박스 먹은 것 같아요. 이게 조그만 박스로 세 박스 있었는데 벌써 두 박스 먹고 지금 한 박스 남은 거 까갖고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이제 막 두세 잔씩 먹으니까 금방 먹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홀짝홀짝 자꾸 먹게 돼요. 먹다 보니 자꾸 중독되는데? 아씨, 괜찮네? 여러분들도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니면 저보다 이미 콤부차를 즐겨 먹는 분들도 있겠죠. 저도 이거 콤부차를 뭐 듣기는 뒤지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뭐 거의 사 먹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지금 이게 먹어본 게 뭐 실제로 이제 횟수로 따지면 몇 차례 안 돼요. 그러니까 지인이나 뭐 가족들이 이제 콤부차 뭐 먹어보라고 이제 처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그 콤부차 먹어보러 타줬는데 그러니까 뒤지게 약간 좀 맛이 그 홍초처럼 되게 시큼해가지고 뭐지? 막 이런 느낌으로 먹긴 했는데 또 지금 먹다 보니까 참 습관이 무섭다고 먹다 보니 또 이제 또 입맛을 맞아. 와, 이게 약간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처음에 음식을 뭘 먹어서 길들이느냐 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41회 방송 녹음할 건데, 지금 하고 있지. 병신인가 보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방송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손대면 하플에 나왔던 그 우리 동네 멋집에
아티스타를 갔다 왔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러 갔다 왔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거기 가서 커피는 안 사 먹었고, 사실은 커피도 좀 먹어볼까? 라는 생각에 가서 이제 구경 삼아 간 거예요. 원래는 그 아티스타를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이제 대학로에 이제 순대볶음,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갔다가, 진짜야. 의도하지 않았어. 아티스타를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종로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제 와이프가 즉석 떡볶이를 먹자. 그러니까 즉석 떡볶이를 원래 안 좋아하는 양반이거든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입맛이 저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약간 초딩 입맛 스타일이고 또 이 양반은 또 이 양반대로 입맛의 세계관이 달라가지고 그 음식이 서로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와이프는 이제 닭발을 좋아하는데 전 닭발 입에도 안 되거든요.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닭발. 이게 그냥 딱 보는 순간 안 먹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초딩이야 초딩 한마디로. 근데 또 제 아들은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닭발을. 근데 저는 저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의 이제 기호가 상당히 다른데 사실 이 즉석 떡볶이를 제가 좋아합니다. 즉석 떡볶이를 좋아해서 사실 즉석 떡볶이는 맛으로 먹는다기보단 그냥 이것저것 넣어갖고 골라 먹는 재미?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즉석 떡볶이는 맛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내 생각은 그래.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다르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즉석 떡볶이 참 여기저기 뭐 많이 다니면서 먹었지만 즉석 떡볶이가 그냥 기존의 떡볶이보다는 양념 소스나 맛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래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짬뽕스러운 느낌도 사실 좀 있고, 일단은 그 대학로에 있는 뭐지? 코야코인가? 뭐 거기를 갔다가 먹고서 이제 좀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커피도 먹을 겸 뭐 이제 막 기웃기웃 하면서 이제 뭐 요즘엔 무슨 상권도 좀 볼 겸 요즘엔 무슨 가게가 잘 되나 요즘 젊은 애들은 또 뭐 좋아하나 이제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요즘에 다니면서 좀 눈에 띄는 게 카이막이에요. 카이막. 백종원 씨가 한번 이 카이막을 방송에서 한번 소개하면서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좀 알려진 것 같은데 요즘에 그 광장시장,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 원래 그 문구점이 있던 자리도 카이막 디저트 전문점으로 딱 바뀌고 지금 공사 중이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지지난주인가? 갈 때만 해도 분명히 문구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갔을 때 이제 문구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카이막 디저트 전문점이 생기면서 이 대학로 이 해화역 쪽 근처에도 약간 카이막 전문점들이 좀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튀르키예 쪽 디저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동 쪽 음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도 잘은 몰라요. 단순히 보면은 이제 우유에 지방을 굳혀 만든 크림이다 알려져 있는데 여기다 이제 꿀을 곁들여서 이제 빵과 함께 먹는 건데 뭐 사실 우리가 집에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카페에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뭐 오리지널은 아닌데 그냥 비스무리하게 흉내는 한번 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제 디저트를 워낙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막 엄청 단 디저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요즘에 이 카이막이라는 디저트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유의 지방을 농축시켜서 만드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우유가 이제 아무래도 지방이 그 원조보다는 이제 지방이 이제 좀 적으니까 저는 이거 만들 때 이제 생크림을 섞어 갖고 우유에다가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이제 휘핑 내듯이 우유 크림 만들듯이 해갖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이제 이게 백종원 씨가 터키 음식 소개할 때, 튀르키예 음식 소개할 때 이거 바게트 발라 먹으면서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제 지금 대학로 쪽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홍대나 이태원에도 이미 있었는데 제가 이 해화역 쪽에 다니면서도 약간 이게 그 카이막 디저트 전문 체인점도 있더라고요. 그 뭐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중동 컨셉으로 잡았던데, 그 이름이 뭐지? 아이씨,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 대학로, 카이막. 모센즈 스위트. 약간
중동 사람의 모습의 캐릭터를 그려줘가지고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구경하러. 제가 막 남의 가게는 많이 잘 들어가요. 그냥 한번 들어가갖고 한번 쓱 둘러보고 이거 얼마지? 근데 카이막이 9,000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처음에는 카이막집 먹어볼까? 그러면서 같이 갔는데 야 9,000원이야? 비싸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나왔죠. 불쌍해. 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아무튼 이 카이막 디저트 전문점이 요즘 많이 보이고 있다. 그 미크폴로 광장시장점 벌써 이게 올라와 있네? 이거 언제 올라왔지? 제가 갔을 때는 이거 공사하고 있었는데 벌써 올려져 있네요. 그 자리가 이제 미크플로 광장시장점입니다. 카페 디저트 미크플로? 이것도 체인점인가? 미크플로 이게 지점이 몇 개 있네요. 연트럴파크점, 예산시장점, 광장시장점. 이게 몇 개 없네. 몇 개 없는데 일단 이게 광장시장에 들어왔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 그러니까 일요일 날 갔을 때 이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이제 문구점 자리였거든요. 문구점 자리인데 문구점을 싹 드러내고 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뭐 후다닥 작업을 하겠죠? 이제 그쪽이 갑자기 이제 그 관광객들, 특히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특히 이제 내국인들도 많이 오니까 그쪽에 디저트 전문점이나 이제 카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에보다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쪽에도 이제 그 문구점이 빠지고 이게 들어온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온 데가 이제 아티스타 검색해 볼게요. 제가 간 곳이 이제 아티스타였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조금 뒤쪽에 있어서 눈에 확 띄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로니에 공원 좀 뒤쪽에 있어요. 좀 저는 처음에 여기를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사이 길들이 많으니까 이게 마로니에 공원 바로 이제 그쪽 근처에 있는데 제가 갔을 때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방송을 보고 가서 그런지 실내를 꽤 좀 넓게 인지하고 갔거든요. 좀 넓겠구나라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렇게 안 넓어요. 일단은 사람이 꽤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제가 갔을 때 많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좌석이 다 풀로 다 차 있었고, 근데 일단 아메리카노가 4,500원이라서 사실 뭐 이쪽 지역이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대학로도 이제 가격대가 상당히 좀 이제 부담되는 가격대들이 많아서 뭐 어차피 앉아서 먹을 때 4,500원이면 나쁘지 않겠죠. 근데 저 같은 애들은 보통 갖고 나가니까 테이크아웃 하려고 하는데 4,500원씩 주고 먹기엔 좀 부담이 돼서 그냥 구경만 하다 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깔끔한 화이트 톤이라서 물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걸로 보시면은 이제 느낌이 좀 전달되겠는데 저는 여기를 직접 가서 보니까 조금 더 이게 화이트 느낌 셉니다. 화이트 톤이 상당히 세요. 그리고 이제 그 머신 쪽에 이제 벽면이죠. 이제 그 뭐야 석고상들이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가는 장면 뭐 그런 게 이미 인터넷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진짜 괜찮았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게 영상 속에서 보는 것보다 분위기가 더 좋았다. 근데 약간 지나치게 화이트 톤이라 제가 이런 화이트 톤 카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좀 뭐랄까 좀 너무 식상하다고 해야 되나? 요즘 화이트 톤 카페 많잖아요. 뭐 빌리 엔젤이나 요즘 뭐 디저트 상구 체인점도 완전 올 화이트 톤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새하얀 톤이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좀 때묻은 애들은 이런 데 가면은 뭔가 이렇게 심리적 압박감을 받아. 여기는 마치 천사 여신급 되는 애들이 와야 될 것 같은 거. 나같이 좀 악마적인 분위기나 칙칙한 애들은 가지 않아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여기 갔다 왔는데 상당히 확실히 방송의 효과가 크구나.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걸 느꼈고 뭐 어찌 됐든 그래도 이 카페 사장님이 잘 운영하셔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학로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카페로서 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물론 방송의 취지나 뭐 어떤 컨셉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건 그거고 뭐 카페 사장님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은 좀 별로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카페가 이제 많이 방송에서 많이 까였는데 실제로 이 방송 나오기 전에 이 카페의 평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나름 인테리어도 괜찮다는 평에 뭐 서비스도 좋았었고 커피 맛도 좋다라는 평이 많았던 걸 보면은 그 사장님이 열의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음에 이 아티스타에 대한 평점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다음이 좀 평점이 짜잖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도 4.63이면은 그렇게 나쁜 평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이니까 다음도 볼까? 다음에서의 아티스타 평점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티스타 어디 갔어? 아티스타 네 종로구 동승동 4.7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최근 리뷰도 있지만 이제 좀 예전 리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리모델링 하기 전 리뷰들 보셔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보면은 예전 평점들의 평점도 상당히 좋은 걸 보면 그래도 전에 사장님이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잘 운영하셨던 게 아닐까. 그걸 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엄청 까댄 게 전 솔직히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테리어라는 컨셉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지금과 그 과거가 상당히 상반되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이 더 좋다, 과거가 그지 같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과거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방송을 탔느냐 안 탔느냐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애들의 시각적인 관점에서 이런 감성이 먹히냐 안 먹히냐 이제 그런 차원이지 뭐 기존에 있었던 컨셉과 스타일이 무조건 저는 나쁘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 뭐 갔다 왔을 때 상당히 분위기도 화사하니 좋았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또 한번 구경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갔을 땐 사람이 제법 많아서 안에 들어갔는데도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직원들이나 거기 이제 손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삥 돌면서 머신도 구경하고 벽면도 구경하다가 사람들은 또 어떤 보통 젊은 친구들이 많던데 뭐 젊은 친구들은 또 어떤 스타일들인지 그런 거나 구경하다 온 거죠. 뭐 아무튼 이번 주에 이제 아티스타 구경하다가 왔다. 뭐 그런 정도로 짤막하게 서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커피 한 잔 먹어보면서 오늘의 방송을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개소리 하다가 거의 한 시간 다 나를 나는 이렇게 영양가가 없을까? 큰일 났네. 자, 오늘의 맛보기 커피는 옆에 준비되어 있는데 파스쿠치에서 나온 카페라떼 예전에 한번 리뷰했었나? 그리고 맥심 TOP 마일드 에스프레소 라떼. 저번에 이제 트리플 에스프레소 라떼였나요? 오늘은 이제 마일드 에스프레소 라떼. 맥심을 대표하는 TOP 시리즈의 컵 커피와 파스쿠치에서 나온 컵 커피를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뭐 아시겠지만 파스쿠치는 이제 SPC 계열의 프랜차이즈죠. 일단은 제조를 보면은 서울 FMB에서 제조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딸꾹질 나오네. 유통 전문은 SPC 삼립이라고 써 있고요. 내용은 300ml. 정제수 이게 뭐 빨간색이라 글씨가 안 보여. 커피 원두는 부르빈 원두 커피 원두 브라질산 97%, 골드삭 이탈리아산 3%라고 써 있습니다. 뭐 그런 블렌드가 있나 보죠. 부르빈 원두 커피라고 합니다. 원유는 국산, 세균 기준 1급 A, 설탕과 탈지 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화제도 들어 있고 일단 당도가 들어 있는 카페라떼다. 자, 이제 맥심 TOP는 일단 우유가 45%, 얘는 우유가 퍼센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우유가 몇 프로 들어있다 라고 이제 퍼센트가 안 써 있고요. 얘는 45%라고 써 있고 300ml. 미디엄 로스 커피 추출액 원두는 콜롬비아산 40%, 브라질산 30%, 케냐산 30%, 총 100%.
15.2%가 커피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고요. 설탕 들어가 있고 카제인 나트륨, 비타민 C, 향료, 유화제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얘도 서울 FMB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 FMB에서 제조됐습니다. 참고로 얘도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얘도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 똑같은 곳에서 제조됐네요. 주소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은 재료 배합과 제조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통사가 다른 거죠. 유통사가 다른데 과연 맛의 차이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 파스쿠치 거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자, 컵커피 RTD 컵커피예요. 마셔볼게요. 약간의 단맛과 인위적인 커피의 향, 약간 쓴 향도 살짝 도는데 맛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자, 이제 맥심 TOP. 맥심 TOP는 약간 커피 자체의 물탄 맛이 좀 더 셉니다. 당도는 좀 더 약하고요. 그 커피 맛 자체의 단맛과 묵직함은 파스쿠치 카페라떼가 더 좋은데 마일드 에스프레소 라떼라서 그런지 조금 그 라떼에 물이 좀 섞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자체 맛이 좀 강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이제 느끼함과 바디감이 약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물탄 맛이 좀 있어서 약간 그 우유 제품들을 먹었을 때 느끼한 맛이 덜한데, 근데 얘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크림 같은 게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지금 유화제, 카제인 나트륨, 그다음 원유. 근데 생각만큼 근데 약간 느끼한 맛이 느껴지는데. 그래도 먹다 보니까 좀 괜찮네요. 확실히 단맛이 파스쿠치가 더 셉니다. 이 단맛과 커피의 그 진한 느낌, 그러니까 씁쓸한 맛은 생각보다 세지 않아요, 둘 다. 그러니까 커피의 인위적인 쓴맛이 세진 않아서 먹기 거부감은 없습니다. 두 제품 다 적당한 단맛과 커피와 우유의 느낌이 있어서 좀 더 단 거를 좋아하면은 파스쿠치께 좀 더 단맛과 어떤 커피의 맛을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반면에 좀 부드러운 맛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일드 에스프레소 라떼도 괜찮네요. 근데 확실히 그 연한 느낌 때문에 그런지 물 탄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 물론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은 없어요. 물이 들어가 있다, 물 있나? 정제수 있네요. 물이 들어간 느낌이 약간 있는데, 근데 약간 그 캔커피? 약간 캔커피 느낌도 좀 있습니다. 캔커피 느낌도 있어서,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시중에서 먹는 라떼류보다는 확실히 더 연한 느낌이 있고, 이 파스쿠치 카페 라떼는 이제 시중에서 먹는 좀 달콤한 커피들, 그러니까 단맛이 많이 가미된 커피들하고 비교해봐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당 땡기거나 조금 더 진한 커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파스쿠치 카페 라떼를 드셔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두 제품 다 이제 단맛이 있다 보니까 단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가공 커피류는 보통 이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보편적으로는 이제 요즘 테이크아웃 전문점들 뭐 워낙 저렴한 테이크아웃 전문점들이 많다 보니 뭐 메가커피, 컴포스, 뭐 기타 등등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데서 사 드셔도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리뷰하는 목적은 이제 원 플러스 원 같은 걸 할 때는 그래도 가격적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 보니까 왜냐면 가격이 좀 덜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냉장으로 편하게 포장해서 들고 다녀야 된다든가 뭐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가 운반을 좀 용이하게 할 때는 확실히 이런 인스턴트형 가공 커피들, 특히 대기업에서 양산해내는 이런 커피가 어떤 활용성 면에서는 확실히 뛰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다가 적합한 취지에 맞게끔 이런 거를 좀 구매를 해서 적절한 소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이제 커피가 먹고 싶은데 갑자기 카페를 찾아다니기 좀 힘들잖아요. 그것도 차를 대기가 어렵다든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행을 갈 때 이제 이런 거를 차에다가 좀 쟁여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장거리를 뛰거나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정확한 위치들을 물론 요즘에는 어딜 가나 컴포스나 메가가 보이는데 갑자기 막 운전하고 가다가 커피 먹고 싶은데 갑자기 확 차 대고서 사 먹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잘 안 그러거든요. 일단 차를 대는 거를 상당히 좀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차라는 게 덩치도 크고 위험하니까 차를 막 아무데나 편하게 댄다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뭐 딱지 뛸까봐 그런 것도 있고 뭐 서로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차를 안전한 곳에 좀 대놓고 좀 걸어 다니면서 사 먹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갓길에 차 세워놓고 커피 사고 이런 적이 거의 없어요. 저는 아예 없습니다. 전 그런 커피를 사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정 카페가 가고 싶다. 그럼 미리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인근에 뭐 이제 주차장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다 차를 대고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가는 편이지. 즉흥적으로 갑자기 갓길에 차 그렇게 하면은 그 다른 주행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특히 막 차선 막고 그러면은 되게 좀 욕 먹을 만 하지. 응? 그 약간 차 걸쳐놓고서 막 차선 걸쳐놓고서 그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뭐 커피 한 잔 사러 가겠다고 비상등 켜놓고서 막 차선 막아버리고 가버리면 엄청 욕먹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가공 커피들을 상당히 많이 좀 쟁겨서 많이 다니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커피류 제품이 충분히 대체 활용함이 충분하다. 뭐 이제 가끔 운전하다 보면 당 땡기거나 좀 졸음이 올 때, 물론 이제 블랙커피가 더 먹고 싶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 먹으면 조금이나마 피곤이 좀 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커피를 좀 알고 있다가 먹어보고 알고 있다가 또 값쌀 때 조금 이렇게 사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리뷰하는 거니까 쟤는 맨날 뭐 이런 싸구려 커피나 리뷰하냐 아 쟤도 뭐 커피 먹을 게 없나 봐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커피는 참 이거저거 많이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뭐 사실 커피가 커피지 뭐, 아유, 뭐 비싼 거든 싼 거든 커피가 커피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같이 싸구려 입맛은 뭐 비싼 커피 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먹고 싼 거 줘도 요즘에는 싼 것도 그냥 먹어요 요새. 싼 커피들도 예전에는 막 툴툴거리면서 막 뭐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먹습니다. 물론 맛이 없지. 컴포스나 이런데 막 이렇게 컴포스도 지점마다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어떤 지점도 뒤지게 써요. 먹기 싫지 그런 거는 너무 쓴 거는 못 먹겠는데 또 어떤 지점 거 가면은 적절한 산미도 느껴지면서 뭐 밸런스도 나쁘지 않아서 맛있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이런 저렴한 커피들에 대해서 뭐 바리스타로서 하나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측면에서라도 다양하게 먹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제품들을 먹어보고 그냥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